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BMW X5 타보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X5 X드라이브 502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과 모터로 파워트레인 구성을 하죠. 그래서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 313마력, 전기 모터 197마력, 합산 출력 489마력의 힘을 내는 고성능 SUV입니다. 전기 모터는 29.5kW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회 충전으로 77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는 출퇴근 거리를 충분히 커버할 만한 주행 가는 거리가 아닐까 싶고요. 또한 시속 140km까지 전기 모터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모습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아이코닉 글루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얇아졌죠. 거기에 차폭을 강조하는 주간주행 등이 위풍당당한 앞모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SUV 형태의 보디 스타일을 띠고는 있는데 BMW는 SAV라고 정체성을 얘기를 하죠.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연비 킬로와트당 2.6 그리고 엔진 연비 리터당 9.4 정도의 연비를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 가격 시승하는 X5는 1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M60이 있죠. M60i인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1억 5,8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죠?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스티어링 휠 하나, 둘, 약 2.8회전 정도 합니다. 차체 길이가 5m에 육박하는 덩치인데요. 이 큰 덩치를 3회전이 채 안되는 락투락 조향비로 조향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패들 시프트가 좀 큼지막하게 들어와 있네요. 스티어링 휠 왼편으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 조작하는 버튼, 오른쪽은 오디오, 계기판 조작 버튼, 마이크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12.3인치, 14.9인치 두 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계기판 버튼을 눌러서 올라오는 컨텐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기본, 개별 설정 후 트립, 주행보조 장치들, 증강현실, 차의 전방의 모습을 실제 화면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영상으로 띄워주죠. 방향, 내비게이션, 지포스, 그리고 미디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 옆에는 계기판 레이아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옆에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 디렉셔널 뷰, 어시스턴트 뷰, 스포츠 화면, 축소 화면 이렇게 5개 화면 중에서 하나를 띄워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오디오 관련 버튼 그리고 비상등 정도만 물리적인 버튼이고요. 나머지 그냥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함께 두 개가 같이 작동이 되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온도 조절 이렇게 되고요. 에어 컨디셔닝, 전화,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는 무선으로 연결이 됐죠. 스마트폰은 요 밑에 또 놔두면 충전이 됩니다. 실내 조명, 시트벨 독서 등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실내 등을 다 켜고 끌 수가 있는 거고요. BMW 아이코닉 글루, BMW 그릴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죠.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키, 스마트 키, 디지털 키, BMW 아이디가 있을 경우에 디지털 키, 스마트폰의 키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키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물리적인 키가 없더라도 스마트 키, 디지털 키나 키 카드를 통해서 키를 대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음향도 지금 로직 7 서라운드 하만 카돈 오디오 들어와 있는데요. 오디오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 들어와 있죠.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행경로 녹화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주행경로 녹화를 통해서 주차하는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자, 파킹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기본 제공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매일 일상처럼
반복되는 주차 과정을 한번 녹화해 놓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처음에 녹화를 시작했던 지역에 오니까 활성화되죠. 녹화된 주행 경로 시작. 브레이크를 밟은 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띄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저는 손도 발도 아무런 조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죠. 내가 녹화했던 과정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일상처럼 매일 내가 이 지점에 와서 이렇게 차를 움직여서 저 지점에 주차를 한다 라고 한다면 한번 녹화해 놓으면 그 과정을 그대로 차가 스스로 해내는 겁니다. 후진 조작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차가 그냥 시프트 바이 와이어니까요. 후진도 차가 스스로 변속을 해서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 녹화됐던 대로 그대로 가서 주차를 마쳤습니다. 참 신기하죠? 재미있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과정,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주차 과정을 한번 녹화해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차장에 들어와서 차를 정지시키면 안내 문구가 뜹니다. 후진 주차 시작, 전진 주차 시작, 후진 보조 장치 시작. 자, 후진 주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자기가 돌리죠. 뒤에 있는 차를 인식을 하고 빈 공간으로 차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차가 알아서 스스로 주차를 하고 있죠. 마무리했습니다. 끝났죠? 차량이 주차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가면 주차까지 스스로 해주니까요, 참 운전하기 쉬워졌어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주차까지 이제 거의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재밌죠? 다음에 주차 보기, 어시스턴트 뷰, 파노라마 뷰, 이렇게 3D 보기. 손가락을 이렇게 쥐어서 돌리면 차의 전후좌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오디오 넘길 때 되고, 이제 볼륨 낮추고 높이고, 다음 노래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몇 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선 변경도 지원합니다. 아이코닉 사운드, 만져진 소리를 더해서 다이나믹한 엔진 사운드를 좀 더 극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부분이죠. 스포츠 인디비듀얼, 스포츠 모드로 갈 때 개별 요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일렉트릭 인디비듀얼도 가능합니다. 충전 모드 즉시 충전하고요. 충전 시간을 정해 놓으면 시간에 맞춰서 예약 충전도 가능하네요. 출발 계획 매주 월요일 해서 출발 시간 12시 해 놓으면 이 시간에 맞춰서 냉난방, 충전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는 거죠. 충전 제한도 전류 제한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목표 충전량 100% 할지 80% 할지 70% 할지, 이 부분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80% 충전을 권장을 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만 하기 때문에 100% 충전을 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급속 충전은 안 되냐?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완속 충전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충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 충전 케이블 잠금, 위치 기반 충전. 충전기가 있는 장소를 저장해 놓으면, 위치 기반을 저장해 놓으면 거기 와서 매일 충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엑스뷰, 차의 앞뒤 좌우 기울기, 그리고 이제 구동, 사륜 구동 상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더컵, 아마 골프 프로그램일 텐데요. 골프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볼 수가 있죠.
BMW 아이디로 로그인 하게 되면 추가로 영상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커버를 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12V 전원 아울렛, 2개의 컵홀더. 컵홀더에는 보온 보냉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혹은 차갑게 음료를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컨트롤 패널 들어와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가장 복잡한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있죠, 모터 있죠, 충전 시스템까지 있어서, 그래서 운전자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은 거죠. 자, 이 부분 보시죠. 이 조그 셔틀 방식으로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보석처럼 크리스탈의 느낌을 살리고 있죠. 미디어, 전화, 홈 버튼, 맵, 그리고 내비게이션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가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또 많이 들어와 있죠. 이 부분 ESC 오프,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고요. 여기 변속 레버죠. 크리스탈의 느낌을 잘 살려서 고급스럽게 세련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RNDS 한 번 더 누르면 D, 한 번 더 누르면 S, 파킹 버튼이고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스포츠입니다. 주행 모드 스포츠,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 엔진과 모터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일렉트릭은 전기 구동 모드가 되겠죠. 하이브리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가 됩니다. 연료 소비가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구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또 배터리 락 기능이 있습니다. 배터리 홀드 기능인데요. 배터리 상태를 현재 상태에서 묶어두는 거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왔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는 공간 남기고 있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 아닌가 싶고요. 차창은 이렇게 선바이저 햇볕 가리개 이렇게 수동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창은 원 버튼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완전히 수납이 되고요. 지붕에도 선루프 넓게 배치되어 있어서 환한 개방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센터 터널은 제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살짝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크게 제약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들, 열선 버튼 준비되어 있고, 그 밑으로 12V 전원 아울렛, C타입 USB 포트 2개 들어와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노트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이렇게 2개의 컵홀더도 펼쳐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시트만 이렇게 접어서 스키스로 공간으로 이 부분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시트는 4대2 대 4로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 쭉 가속을 하고요. 가속을 하고 자유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상당히 조용하죠. 지금 시속 85km 정도의 속도, 차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UV죠. 차체가 높습니다. 노면 충격을 받을 때 흔들리는 양도가 조금 더 느껴진다든지 하는 점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시선은 상당히 좋죠.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에어 서스펜션 있어서 주행 상태에 따라서 차체 높이가 또 변화합니다. 스포츠 모드, 그리고 노말, 높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차체 높이가 변하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노면을 굴고 혹은 페인, 움푹 패인 곳, 과속 방지턱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는 느낌이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전달을 한다라는 느낌이고요. 단단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그런 좀 복합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단단한데 어떻게 부드러워, 부드러운데 어떻게 단단해. 근데 사실 타보면 그런 모순적인 표현들이 가능한 게 이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잡 미묘한 아주 많은 주행 환경에서 어떤 최적의 주행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기술력일 텐데요. 자, 파워트레인 잠깐 보실까요? 5세대 전기 구동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직렬 6기통 3.0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를 적용을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자, 주행속도 제한 기능이 있고 안전거리 제어 기능이 있고요.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기능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넣고 속도 90에 맞춥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자, 이렇게 굽어 돌아가는 차선을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차선의 중앙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가는 차들을 인식을 하죠. 오른쪽에는 1톤 탑차고요. 지금 왼쪽 뒤에서 차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 차로를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실제 차선은 점선인데요. 방향지 시등을 한번 켜봅니다. 왼쪽으로 가볍게 놓으면 차선 변경 보조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지원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으면 차선 변경 보조 기능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띄워봅니다. 방향지 시승만 돌려보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나오고 방향 전환은 차선 변경은 되지 않죠. 다시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쥐고 차선 변경을 시도해 봅니다. 차선 변경 지원까지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포츠 모드에 놓고 좀 달려봅니다. 좀 더 가공된 소리를 더해줘서 다이나믹한 엔진 사운드를 극적으로 들려주는 아이코닉 사운드도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무거운 몸이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2.5톤에 달하는 차체가 지그시 눌려지는 그런 부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차체가 높아서 흔들리는 부분과 사륜구동이어서 이런 안정감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구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빠른 속도에서, 극단적인 속도에서 그렇다라는 얘기고,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이를테면 시속 100에서 110km 전후의 속도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사륜구동의 비전에는 아주 수준 높은, 완성도 높은 주행 안정감을 맛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일렉트릭 모드로 전환합니다. 엔진은 잠들고 이제 속도를 90km 이상, 100km까지도 전기 모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속 140km까지 전기 모드가 커버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속도에서도 전기 모드를 원한다면 가능하겠다. 단 배터리 잔량이 확보된다면, 배터리 용량이 29.5kWh고요 이전보다 약 4분의 1 정도 용량은 커졌죠.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 최대 77km까지 배터리로 주행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전기차로도 이 차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부지런해야 됩니다. 배터리 떨어지면 엔진으로 가면 돼, 엔진 떨어지면 배터리로 가면 돼, 해서 자칫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배터리 떨어졌는데 충전 안 하고 그냥 엔진으로만 계속 달리면 쓸데없는 배터리 시스템을, 그 무거운 걸 그냥 사용하지도 않고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의미가 없죠. 연비만 잡아먹을 뿐이죠. 그래서 이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탄다고 하면 완속 충전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부지런히 차를 충전하면서 가급적이면 전기차로 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막히는 길에서는 모터를 사용하고 좀 뻥 뚫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엔진도 좀 섞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행 구간에서 언제 엔진, 언제 모터, 언제 하이브리드를 사용할 것인지 머릿속에 좀 개념을 잡고 운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뒤로 21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높은 차체. 자, 코너링에선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제동 턴. 자, 차체가 높아서 좀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 중간에 가속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다이나믹한 느낌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코너링의 느낌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차가 높아서 무게중심이 높죠. 이런 데서 오는 그 불안한 느낌 완전히 숨길 수는 없다 싶고요. 하지만
단단한 서스펜션, 사륜구동 시스템, 또 BMW의 앞선 주행 기술들이 잘 녹아 있어서 그런 핸디캡을 잘 커버해주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BMW니까요 믿고 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정하고 달리면 500마력에 가까운 힘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2.5톤에 달하는 이 큰 몸을 새털처럼 가볍게 끌고 달립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움직이면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이면서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극과 극의 모습을 이 한 몸에 잘 버무려 놨다라는 얘기죠. 친환경 자동차지만 BMW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운전하는 즐거움이죠. 펀트 드라이브의 요소를 절대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면모를 여기서 다시 봅니다. 자꾸 법과 제도는 이제 친환경으로 가라, 효율적인 차를 만들어라로 자꾸 제약을 가하고 끌고 가지만, 끌려가면서도 거기에 빳빳이 쳐들고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것, 강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따라가지만 나의 정체성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조금은 고집스러운 면모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X5가 아주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있죠. 가장 낮은 트림이 X5 30D죠 1억 1700만원서부터입니다. 이 차 X5 엑스드라이브 502 같은 경우에는 1억 2800만원서부터 1억 3520만원까지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 합산 출력으로 489마력입니다. 공차 중량 2555km고요 마력당 무게비 5.2kg,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4.8초입니다 스포츠 모드의 변속 레버 S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주 가볍게 시속 100km 주파를 하네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여러 사 함께 보시죠. 처음서부터 아주 강한 힘을 몰아쓰면서 짧은 거리에서 빠른 시간 안에 시속 100km 주파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변속의 느낌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요, 강한 힘을 끌어모아서 힘있게 가속하는 모습, 그리고 절도 있게 힘을 끊어가는 변속의 느낌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엔진 연비 리터당 9.4, 모터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2.6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로 움직입니다.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 53km네요. 잘하면 거의 전 구간 모터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구간에 교통체증 구간이 좀 있습니다. 교통체증 구간이 연비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연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말이죠.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트림 미터 다시 해야죠. 개별 설정 초기화 하고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자, 뒤로 가야죠. 뒤로 가급적 엔진 가동시키지 않고 전기로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엔진 연비 리터당 99.5km, 모터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5.1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거의 가동하지 않았고요, 전 구간 모터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주행 구간과 모터 주행 구간 사이에 약 100m 정도 차이가 날 뿐입니다. 전 구간 모터가 커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고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지점,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엔진 연비 변동 없습니다. 리터당 99.5, 엔진 가동 안 됐다라는 얘기죠. 모터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4.8 기록 중입니다. 네,
교대형 레걸입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엔진 뭐 거의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총 주행거리 56.1km인데요 모터 주행거리가 56km입니다 약 100m 정도 엔진 잠깐 돌았다 라는 얘기고요. 거의 전 구간 모터로만 움직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연비 리터당 99.5km는 의미 없는 거죠. 엔진은 가동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일 테고요. 모터 연비도 kWh당 4.6km를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2.6km죠. 그래서 모터 연비는 공인복합 전비보다 kWh당 2km를 더 가는 연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모터 연비가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약 29.5kWh 짜리 배터리니까요. 30km 잡으면 이 연비로만 간다면 1회 충전으로 120km도 가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뭐 실제로도 날씨가 받쳐준다면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연비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파주 해일이 마을서부터 서울 서초동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 거리를 엔진 가동 없이 모터로만 움직였습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레이저라이트가 사라졌어요. X5의 엑스드라이브 502 판매가격이 1억 3천만 원을 호가하죠. 이 정도 급이면 레이저라이트 정도는 옵션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트렁크 바닥은 좀 높죠. 배터리 때문에 바닥면이 좀 높게 올라와서 짐을 실을 때 좀 많이 들어 올려야 되는 부분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X5 엑스드라이브 502 시승을 해봤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친환경 자동차지만 성능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죠. 달리는 즐거움, 드라이빙 퍼포먼스, 드라이빙 플레저로 얘기되는 BMW의 특징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살 조심조심 움직일 때는 아주 최고 수준의 효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서 몰아붙이면 5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면서 2.5톤에 달하는 이 차의 몸무게를 아주 솜털처럼 가볍게 끌고 달리는 그런 고성능의 면모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륜구동을 바탕으로 한 고속주행 안정감, 내연기관 중심으로 본다면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시종일관 역시 BMW의 피는 잃지 않고 있다, 달리는 즐거움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운전이 쉽고 편해졌죠. 차선 변경까지 보조해주는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꼼꼼하게 차가 지켜보고 있다가 방어를 해주고 있죠. 그만큼 더 안전한 차가 됐다라는 점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 가격, 이 차 같은 경우에 502 같은 경우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물론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가격이고요. 아무나 살 수 있다면 또 X5가 아니겠죠. 어떤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극제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이 차 X5 꼭 타야지 하는 생각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저도 좀 더 열심히 돈을 벌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